사랑으로 위장한 살인. 일부 사랑받는 용의자.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형사 이도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그것이었다. 부엌의 형광등 아래 하얗게 빛나는 냉장고 내부. 우유팩이 쓰러져 있었고 계란 한 판이 문 쪽으로 밀려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앞 타일 바닥 위에 유민지가 누워 있었다. 32세. 회계사.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젯밤 11시 40분에서 12시 사이. 쌓이는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뒤통수에서 시작된 혈흔이 바닥을 따라 싱크대 아래까지 번져 있었다. 첫인상은? 감식 반장 최영민이 라텍스 장갑을 벗으며 물었다. 냉장고 문. 그게 뭐? 왜 열려 있을까요? 최영민이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은 깨끗했다. 싸움의 흔적은 없었다. 소파 위의 쿠션은 가지런했고 테이블 위의 리모컨은 제자리에 있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다. 싱크대의 설거지는 끝나 있었고 행주는 개수대 옆에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오직 냉장고 문만이 열려 있었다. 뭔가 꺼내려다 당한 거 아닐까요? 그럼 손에 뭔가 쥐고 있어야죠. 도연은 시신에 다가갔다. 민지의 손은 비어 있었다. 오른손은 가슴 위에, 왼손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해둔 것처럼. 그때 휴대폰 소리가 들렸다. 부엌 한쪽 카운터 위에 놓인 아이폰이었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준호. 최영민이 도연을 봤다. 받을까요? 잠깐만요. 도연은 카운터에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통화 기록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모두 준호였다. 어제 밤만 해도 4통. 마지막 통화는 11시 32분. 11분 18초. 사망 시각 직전이네요. 그럼 용의자 아니잖아요. 통화 중이었다면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다. 도연은 받지 않았다. 대신 녹음 기능을 켰다. 6번째 벨이 지나고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됐다. 민지야, 나야. 전화 안 받네. 어젯밤에 통화하다 끊겼는데 괜찮아? 전화 줘. 걱정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녹음을 멈췄다. 이 사람 주소 확인하세요. 2. 서준호. 서준호는 회사에 있었다. 강남역 인근의 스타트업 기업. 직원 23명 규모의 IT 개발사. 준호는 그곳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다. 도연과 동료 형사 박민수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준호는 이미 울고 있었다. 민지가. 정말 민지가. 28세. 키 174cm. 마른 체격. 검은 테 안경 너머로 충혈된 눈이 보였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휴대폰을 쥔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연은 마주 앉았다. 언제부터 사귀셨습니까? 2년 전이요. 2023년 3월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어젯밤 몇 시에 통화하셨죠? 11시 반쯤이요. 정확히는 11시 32분.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도연이 본 것과 일치했다. 유민지 -1132pm -11분 18초. 통화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그냥 일상 얘기. 구체적으로요. 준호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야근 중이었거든요. 민지한테 전화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먼저 자라고 했어요. 근데 민지가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그게 다입니까? 네. 그리고 끊었어요. 제가 이래야 해서. 박민수가 끼어들었다. 통화 끊고 뭐 하셨어요? 일했어요. 새벽 2시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개발 도구가 열려 있었고 커밋 기록이 시간별로 남아 있었다. 2347- 로그인 모듈 수정. 15- 데이터베이스 쿼리 최적화. 132- 보안 패치 적용. CCTV 있습니까? 1층 로비하고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박민수가 메모했다. 도연은 준호의 눈을 들여다봤다. 민지 씨와 사이는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아니, 좋았다기보다는
민지가 제 전부였어요. 싸운 적은요?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민지를 화나게 한 적이 없어요. 민지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고 민지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했어요. 그게 제가 민지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울었다. 형사님, 제가 민지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저는 민지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반지도 샀어요. 다음 달에 프러포즈 하려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손가락 크기의 사각 상자. 열자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박민수가 도연을 봤다. 도연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3. 편지. 민지의 집을 수색하던 중 도연은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총 14통. 모두 손으로 쓴 것이었다. 봉투에는 민지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대신 작은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도연은 장갑을 낀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민지에게, 오늘 너를 보면서 생각했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이상해져. 이게 사랑인가 봐. 오늘도 내 생각하면서 잘게. 2025년 11월 3일. 두 번째 편지. 민지에게, 오늘 비 왔지? 우산 안 가져갔다며? 괜찮았어? 감기 걸리면 어떡해? 내일은 꼭 챙겨. 너 없으면 나 어떡하니? 2025년 11월 10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일주일에 2번씩 도착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오늘 있었던 일. 글씨는 약간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웠다. 군데군데 지운 흔적도 보였다. 도연은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민지에게, 내일은 꼭 얼굴 보고 말하자. 전화로는 부족해. 내 눈 보면서 말하고 싶어. 사랑해.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어제. 도연은 봉투를 뒤집었다. 우편 소인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12월 26일. 오늘 모레. 잠깐. 도연은 다시 확인했다. 분명했다. 우편 소인의 날짜는 사건 발생 이틀 후였다. 최 반장님. 감식 반장이 다가왔다. 편지 전부 포렌식 돌려주세요. 잉크, 종이, 필적, 전부. 왜요? 발송 날짜가 이상해요. 최영민이 봉투를 들여다봤다. 예약 발송 아닐까요? 요즘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편지를 예약 발송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 우체국 실수거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뭔가 걸렸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편지들이 이상했다. 4. 녹음. 다음날 아침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민지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통화 녹음 파일. 어젯밤 11시 32분 서준호와의 마지막 통화. 도연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연결음. 민지 여보세요? 준호 민지야, 나야. 민지 응, 왜? 준호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야근 좀 해야 돼. 민지. 또? 준호 미안.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거든. 오늘 안 끝내면 큰일 나. 민지 알았어. 준호 먼저 자. 너무 기다리지 말고. 침묵 마이너스 3초. 준호 민지야? 숨소리. 준호 자기야, 듣고 있어? 침묵 마이너스 5초. 준호. 민지 화났어? 내가 요즘 너무 바빴지?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약속할게. 숨소리. 준호 주말에 어디 갈까? 내가 가고 싶었던 데 가자. 바다? 산? 내가 정해. 침묵 마이너스 7초. 준호 민지야, 정말 미안해.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숨소리. 준호 그럼 먼저 자. 사랑해. 꿈에서 보자. 통화 종료. 도연은 이어폰을 뺐다. 11분 18초짜리 통화. 그중 민지의 목소리는 처음 47초뿐이었다. 나머지 10분은 준호의 독백이었다. 물론 이상한 건 아니었다. 연인끼리 통화하다 보면 한쪽이 말을 많이 할 때도 있다.
상대방이 피곤해서 대답을 잘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연은 다시 재생했다. 이번엔 숨소리에 집중했다. 숨소리. 규칙적이었다. 너무 규칙적이었다. 2초마다 한 번씩 정확하게. 도연은 파일 정보를 확인했다. 파일명 20251224233200콜 M45 파일 크기 2.3MB 녹음 시작 23만 3200 생성 시각 347 잠깐 생성 시각이 자정을 넘겼다. 통화는 11시 32분에 시작됐다. 11분 18초면 11시 43분쯤 끝난다. 그런데 파일이 생성된 건 자정 3분이었다. 20분의 공백. 도연은 박민수를 불렀다. 이거 봐. 박민수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편집한 거 아니에요? 녹음 앱 확인해봐요. 박민수는 민지의 휴대폰을 조작했다. 통화 녹음 앱. 설정을 확인하자 자동 녹음이 켜져 있었다. 자동 녹음이면 통화 끝나자마자 파일이 생성돼야 하는데 근데 20분 늦게 생성됐다. 누가 만졌다는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엔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을 켰다. 음성의 주파수를 시각화하는 도구였다. 화면에 파형이 그려졌다. 민지의 목소리 부분은 복잡했다. 여러 주파수가 섞여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는 원래 그렇다. 하지만 숨소리 부분은 달랐다. 단순했다. 너무 단순했다. 하나의 주파수 대형만 반복됐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이거 편집된 거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요. 정밀 분석 의뢰. 5. 회사 CCTV. 강남역 스타트업 사무실. 1층 로비 CCTV. 도연과 박민수는 경비실에서 어젯밤 영상을 돌려봤다. 2315- 서준호 출입. 엘리베이터 탑승. 2347- 직원 1명 퇴근. 32- 직원 1명 퇴근. 158- 서준호 퇴근. 엘리베이터 CCTV도 확인했다. 2315- 7층 버튼 누름. 회사는 7층. 158- 1층 버튼 누름. 사무실 내부 CCTV는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민수가 말했다. 알리바이 확실한데요? 컴퓨터 작업 기록은요? 그것도 확인했어요. 11시 47분부터 새벽 1시 32분까지 계속 코드 작업했어요. 도연은 화면을 멈췄다. 23시 15분 엘리베이터에 탄 준호의 얼굴. 피곤해 보였다. 안경을 고쳐 쓰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회사에서 민지 집까지 거리는? 차로 25분이요. 11시 32분에 통화했으니까 그 전에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CCTV에 찍혔잖아요. 11시 15분에 들어갔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6. 동료의 증언. 준호 씨 성격이 어떤가요? 회사 동료 김태훈, 29세. 같은 팀 시니어 개발자. 조용하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은 잘해요. 성실하고. 민지 씨 얘기 많이 했나요? 엄청 했죠. 사무실에서 민지 씨 사진 배경화면으로 쓰고 점심시간마다 전화하고. 저희가 놀릴 정도였어요. 어떻게 놀렸는데요? 준호야, 또 와이프한테 전화하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준호가 웃으면서 응, 민지 목소리 들어야 일이 돼 이랬어요. 사이가 안 좋아 보인 적은요?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준호가 민지 씨 엄청 아꼈어요. 생일 때 뭐 해줄지 한 달 전부터 고민하고 기념일마다 선물 준비하고 저희가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어젯밤 야근할 때 이상한 점 없었나요? 글쎄요. 평소랑 똑같았는데. 아, 잠깐. 김태훈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 손가락을 튕겼다. 11시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갔어요. 근데 좀 오래 있었어요. 얼마나요? 한 20분? 25분? 제가 정확히 재진 않았는데
좀 오래 있었다고 기억해요. 도연은 메모했다. 돌아왔을 때 표정은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다시 일했어요. 7. 민지의 친구. 카페. 민지의 대학 동기 이수진, 31세.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휴지가 쌓여 있었다. 민지가. 정말 민지가. 도연은 기다렸다. 수지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민지를? 수사 중입니다. 민지 씨 주변 사람들 얘기 좀 들어야 해서요. 준호 오빠 아니에요? 준호 오빠 아니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다시 울었다. 준호 오빠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오빠만큼 민지 아낀 사람 없어요. 어떤 사이였나요? 완벽했어요. 민지가 맨날 자랑했어요. 준호 오빠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편지도 쓰고 전화도 매일 하고 기념일마다 이벤트하고. 싸운 적은요? 없었어요. 한 번도. 민지가 그랬어요. 준호 오빠는 절대 화 안 낸대요. 민지가 뭘 해도 이해해준대요. 도연은 메모를 넘겼다. 최근에 민지 씨 달라진 거 없었나요? 달라진 거요?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고민이 있었다거나.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오히려 요즘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 오빠가 프러포즈 준비한다는 거 눈치챘대요. 반지 고르는 거 봤나 봐요. 도연은 펜을 멈췄다. 프러포즈 준비하는 거 알았어요? 네. 민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있대요. 준호 오빠 놀라게 해주고 싶대요. 박민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결혼할 거였네요? 당연하죠. 민지 완전 좋아했어요. 빨리 프러포즈 안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노트를 덮었다. 수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형사님, 준호 오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오빠 민지 죽일 리 없어요. 8. 돌아온 의문.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 안. 박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다. 이거 무죄 아니에요? 왜요? 알리바이 확실하잖아요. CCTV, 통화 기록, 컴퓨터 작업 로그. 증인도 있고.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면 안 돼요? 도연은 창밖을 봤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편지 봤죠? 일주일에 2번씩 2개월 동안 14통. 손으로 직접 쓴 거. 그게 왜요? 요즘 누가 편지 써요? 카톡 있고 문자 있는데. 낭만적인 사람일 수도 있죠. 통화 녹음은요? 11분짜리 통화인데 상대방 목소리는 47초. 나머지는 숨소리랑 침묵. 피곤해서 대답 안 한 거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파일 생성 시각이 통화 종료 20분 후예요.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리고 우편소인. 사건 이틀 후에 발송된 편지가 왜 민지 집에 있어요? 박민수가 엑셀을 밟으며 말했다. 그래도 알리바이는 확실해요. CCTV에 찍혔잖아요. 11시 15분에 회사 들어가서 새벽 2시에 나왔어요. 그 시간에 강남에서 민지 집까지 갔다 올 수 없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 놓치고 있었다. 퍼즐 조각 하나가 맞지 않았다. 9. 국과수 보고서. 3일 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갔다. 통화 녹음 파일 분석 결과. 1. 음성 분석. 서준호 음성 자연 발화 확인. 유민지 음성 주파수 패턴 분석 결과 과거 녹음에서 추출한 것으로 추정. 근거 음성의 배경 소음 패턴이 해당 통화 환경과 불일치. 2. 배경음 분석. 숨소리 2.1초 간격 규칙적 반복. 파형 분석 결과 동일 음원 반복 재생으로 확인. 침묵 구간 0.3초 단위로 편집된 흔적 발견. 3. 파일 메타데이터. 원본 녹음 시각 23만 3200. 편집 완료 시각 347. 편집 소요 시간 약 31분. 결론 해당 통화 녹음은 편집된 것으로 판단됨. 도연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박민수가 물었다. 그럼 알리바이가 조작된 거예요? 통화는 조작됐어요. 근데 CCTV는 진짜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CCTV에 찍혔는데 어떻게 민지 씨 집에 갔어요? 도연은 달력을 펼쳤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사건 당일. 그리고 다시 편지를 꺼냈다. 14통. 하나씩 날짜를 확인했다.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 규칙적이었다. 정확히 일주일 간격.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5일, 12월 24일. 마지막 편지. 크리스마스 이브. 도연은 봉투를 뒤집었다. 우편소인 12월 26일. 사건 이틀 후. 편지 포렌식 결과 나왔어요? 박민수가 파일을 뒤적였다. 네, 여기. 잠깐만요. 보고서를 꺼냈다. 편지 잉크 분석 결과. 사용펜 제트스트림 제트스트림 0.5 흑색 볼펜. 잉크 조성 분석 결과 제조 후 2주 이내 사용된 것으로 추정. 14통 편지 모두 동일 펜 사용. 잉크 산화도 분석 결과 모든 편지가 유사한 시기에 작성됨. 추정 작성 기간 2025년 12월 10일, 12월 25일. 도연은 숨을 멈췄다. 편지는 2개월에 걸쳐 도착했다. 하지만 모두 2주 안에 쓰였다.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도연은 편지를 다시 펼쳤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다. 11월 3일자 편지. 잉크는 12월에 쓰였다. 11월 10일자 편지. 잉크는 12월에 쓰였다. 모든 편지가 그랬다. 도연은 마지막 편지를 들었다. 민지에게 내일은 꼭 얼굴 보고 말하자. 전화로는 부족해. 내 눈 보면서 말하고 싶어. 사랑해. 2025년 12월 24일. 이 편지는 12월 24일에 쓴 게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쓴 것이었다. 민지가 죽은 후에.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사님, 이거.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호가 민지를 죽인 후에 편지를 썼어요. 14통 전부. 왜요? 왜 그런 짓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요. CCTV는요? 11시 15분에 회사 들어갔잖아요. 도연은 달력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회사 출입 기록을 꺼냈다. 11시 15분 입장. 새벽 1시 58분 퇴장. 2시간 43분. 화장실 간 시간 기억나요? 네, 동료가 그랬죠. 11시쯤 화장실 가서 20분쯤 있었다고.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회사에서 민지 집까지 차로 25분. 왕복 50분. 살해 시간 10분. 총 60분. 1시간이면 충분했다. 11시에 화장실 간 척하고 회사 빠져나갔어요. 비상계단 이용하면 CCTV 안 찍혀요. 그럼 CCTV는요? 들어갈 때 한 번만 찍히면 돼요. 나갈 땐 안 찍혀도 되니까. 박민수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씨 죽이고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일한 척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편지 쓰고 통화 녹음 편집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거네요. 도연은 보고서를 덮었다. 너무 완벽해서 들켰죠. 10. 체포. 다음날 아침 도연과 박민수는 서준호의 집 앞에 섰다. 원룸.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준호는 며칠 사이 더 수척해져 있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형사님, 서준호 씨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유민지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잠깐만요. 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저 알리바이 있잖아요. CCTV 보셨잖아요. 비상계단 CCTV 확인했습니다. 11시 7분에 나가는 거 찍혔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통화 녹음, 편집한 거 다 나왔어요. 그건 편지도요. 민지 씨 죽은 후에 쓴 거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민수가 수갑을 꺼냈다. 손 내밀어요. 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도연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왜 그랬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민지가 떠나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갑자기 이유도 안 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민지 없이는 못 살아요. 민지가 제 전부였어요. 근데 민지가 가겠다고. 그래서 죽였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냉장고 문 열려 있고 민지 뒤돌아서 있고 손에 프라이팬이 쥐어져 있고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죽인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민지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민지도 없고 나도 끝이구나.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든 거예요?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고 있었다. 사랑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예요? 편지 쓰면서 울었어요. 통화 만들면서 웃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데이트였으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지가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사랑 못했어요. 일 핑계 대고 바쁘다고. 근데 죽고 나니까 후회됐어요. 그래서 편지 썼어요. 하고 싶었던 말 다 쓰고 해주고 싶었던 거 다 적었어요. 미친.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준호는 계속 웃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형사님.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를 경찰차에 태우고 문을 닫았다. 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지야, 미안해. 사랑해. 10일. 미발송 편지. 서준호의 책상 서랍에서 마지막 편지가 발견됐다. 봉투에 넣어져 있었지만 우표는 붙지 않았다. 발송되지 않은 편지. 도연은 장갑을 끼고 펼쳤다. 민지에게 이게 마지막 편지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14통. 2개월치.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시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 없이는 못 산다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정작 널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이제 알아.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라는 걸. 근데 난 못 보내줬어. 끝까지 너를 붙잡았어. 용서해줘.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나는 널 사랑해. 영원히. 2025년 12월 25일. 준호가.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박민수가 물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요? 그래야죠. 근데 형사님. 왜요? 박민수가 편지를 가리켰다. 이건 러브레터 아니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증거 봉투에 편지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러브레터가 아니라 범행 일지예요. 에필로그. 사건 기록은 이렇게 정리됐다. 사건명 유민지 살인사건. 피의자 서준호 28세. 혐의 살인 증거인멸. 판결 징역 20년. 법정에서 준호는 마지막까지 말했다. 저는 민지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판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랑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연은 사건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사랑의 증거, 14통의 편지, 11분짜리 통화, 66장의 사진, 모두 진짜였다. 진짜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민지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후에 시작됐다. 사랑은 살인 이후에 완성됐다. 도연은 서류철을 덮었다. 표지에 적힌 제목, 사랑의 증거, 마이너스 가장 믿기 쉬운 거짓은 진심처럼 보인다. 2부 마이너스 균열의 시작. 1. 침묵하는 증인. 서준호가 구치소로 이송된 다음 날 도연의 책상 위로 익명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A사 봉투. 발신인 없음. 우표 대신 현금 직접 발송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도연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건 USB 메모리 하나. 검은색. 8GB? 겉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서준호는 무죄입니다. 진짜 범인을 찾으세요. 박민수가 다가왔다. 뭐예요? USB래요. 누가 보냈는데요? 도연은 봉투를 뒤집었다. 소인도 없었다.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발송한 것이었다. CCTV 확인해 봐야겠네요. 일단 뭐가 들었는지 볼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가 하나 열렸다. 민지의 진실. 안에 파일이 3개 있었다. 1. 통화 녹음 11월 28일. mp3. 2.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jpg. 3. 영상 12월 23일. mp4. 도연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재생. 민지 오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남자 무슨 소리야, 민지야. 민지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남자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민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식었어. 오빠한테. 침묵 -5초. 남자. 식었다고? 2년을 사귀었는데? 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침묵 -8초. 남자. 누구야? 민지 말 안 할게. 어차피 오빠는 모르는 사람이야. 남자. 민지야, 농담이지? 응? 민지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통화 종료. 도연은 재생을 멈췄다. 남자의 목소리. 서준호였다. 11월 28일. 사건 한 달 전.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준호가 거짓말한 거네요. 싸운 적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남자가 있었대요. 그게 살인 동기가 될 수 있겠네요. 도연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발신 민지. 수신. 번호 저장 안 됨. 날짜 2025년 12월 15일. 민지 오빠, 나 준호한테 말했어. 뭐라고 하던데? 민지 엄청 충격받았어. 울더라. 미안. 내 때문에. 민지 아니야. 어차피 해야 할 말이었어. 그래도 준호 괜찮을까? 민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크리스마스에 보자. 약속. 민지 사랑해. 도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수신인 번호는 가려져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것이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은 명확했다. 민지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만나기로 했다. 사건 하루 전날 박민수가 물었다. 이 남자가 진짜 범인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준호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세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2. 12월 23일의 영상. 화면이 어두웠다. 밤. 주차장.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민지였다. 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남자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다. 영상은 CCTV 화질이었다. 흑백. 해상도 낮음. 두 사람은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민지가 뭔가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남자에게 다가갔다. 포옹했다. 오래. 30초 넘게. 그리고 헤어졌다. 민지가 차에 탔다. 흰색 소형차. 번호판은 흐릿해서 읽을 수 없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카메라 쪽으로. 얼굴이 잠깐 보였다. 1초. 후드 사이로 턱선이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영상이 끝났다. 도연은 되감기 버튼을 눌렀다. 얼굴 부분을 정지시켰다. 확대했다. 턱선. 체격. 키. 남자는 서준호보다 컸다. 185cm쯤 돼 보였다. 박민수가 말했다. 준호는 174cm예요. 맞아요. 그럼 이 남자가 민지의 다른 남자일 가능성이 높죠. 도연은 영상 파일의 정보를 확인했다. 파일명 CCTV 2025억 1223만 2147 mp4 녹화 위치 한빛아파트 지하주차장 B동 시간 21만 4733 한빛아파트 민지가 살던 곳이었다. 박민수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볼게요. CCTV 원본 있는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 USB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익명으로 보냈나? 왜 지금 보냈나? 그리고 왜 서준호가 무죄라고 했나? 3. 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 오후 2시. 도현과 박민수는 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소장 김철수 56세.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CCTV 원본이요? 네. 12월 23일 저녁 9시 47분쯤 김철수는 컴퓨터를 조작했다. 비동 지하주차장이죠? 맞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영상이 떴다. USB에 있던 그 영상이었다. 김철수가 말했다. 이거 경찰에서 이미 가져가셨는데요? 도연은 멈췄다. 언제요? 사건 다음 날 12월 26일. 누가 가져갔습니까? 김철수는 기록을 뒤적였다. 형사 한 분이랑 감식반 직원 한 분. 신분증 확인하고 영상 복사해주고 서명 받았어요.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요. 여기. 이도현 형사님. 도현은 숨이 멎었다. 자기 이름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이 영상을 받은 적이 없었다. 박민수가 끼어들었다. 서명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서류를 꺼냈다. CCTV 영상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신청인 이도현 경찰 신분증 번호 해시태그 신청 일시 2025년 12월 26일 1422. 서명 손글씨. 도연은 서명을 들여다봤다. 자기 서명이 아니었다. 비슷했다. 매우 비슷했다. 하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도자의 획이 짧았고 현자의 간격이 넓었다.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다. 박민수가 물었다. 신분증은 확인하셨어요? 네. 경찰 신분증 보여주셨어요. 얼굴 기억나세요? 김철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마스크 쓰고 계셨어서. 근데 키가 크셨어요. 180 넘어 보이던데. 도연은 174cm였다.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누군가 형사님 행세를 한 거네요. CCTV 있습니까?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 네, 있죠. 김철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12월 26일 오후 2시 20분.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키 큰 남자. 검은 코트, 마스크, 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김철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신분증을 보여줬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다. 서류에 서명했다. USB를 받았다. 나갔다. 총 4분 23초. 영상이 끝났다. 도연은 되감기를 눌렀다. 남자가 돌아서는 순간을 멈췄다. 옆모습이 잠깐 보였다. 턱선, 체격. 12월 23일 주차장 영상의 그 남자였다. 박민수가 말했다. 같은 사람이네요. 민지의 다른 남자. 그 사람이 왜 형사님 행세를 하면서 영상을 가져간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이 남자는 민지를 죽인 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CCTV 영상을 회수하려 했다. 하지만 왜 지금 그 영상이 USB로 도착했나? 누가 보냈나? 4. 통신 기록. 경찰서로 돌아와 도연은 민지의 통신 기록을 다시 펼쳤다.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모두 영장을 받아 확보한 것이었다. 11월 28일 서준호와 통화. 11분 32초. USB에 있던 그 통화였다. 그 이후 서준호와의 통화가 급격히 줄었다. 11월 하루 평균 3통. 12월 하루 평균 0.5통. 대신 다른 번호가 나타났다. 10-5782- 번호 뒷자리는 통신사 보안으로 가려져 있었다. 법원 영장으로 확인 가능했다. 12월 1일부터 통화 기록이 시작됐다. 하루 평균 5통. 통화 시간은 길었다.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 마지막 통화는 12월 23일 밤 10시 15분.
1시간 47분. 도연은 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 대상 번호 10-5782-해시태그 사유 유민지 살인사건 관련 참고인 신원 확인. 2시간 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통신사에서 회신이 왔다. 번호 소유주 강민우. 생년월일 1992년 6월 14일 33세. 직업의사. 근무처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의사. 33세. 박민수가 사진을 검색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프로필이 있었다. 강민우 전문의. 전공 응급의학. 경력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년차. 사진 속 강민우는 잘생겼다. 키 185cm. 단정한 인상.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민지 애인이었나 보네요. 주차장 영상의 남자랑 체격이 비슷해요.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요. 일단 만나봐야죠. 5.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다음날 오전. 도연과 박민수는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간호사에게 강민우를 찾는다고 하자 당직실로 안내됐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강민우는 의사 가운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차트를 보고 있었다. 도어를 놓고 하자 고개를 들었다. 네. 도연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다. 강남경찰서 형사 이도연입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로요? 유민지 씨 아시죠?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민지 씨 사망 사건 수사 중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강민우는 천천히 차트를 내려놓았다. 민지가 죽었다는 건 뉴스로 봤어요. 민지 씨와 어떤 사이셨습니까? 친구요. 친구가 하루에 5번씩 전화합니까? 강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연인이었어요. 언제부터요? 11월 말쯤부터요. 민지 씨가 서준호 씨와 헤어진 직후네요. 네. 박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강민우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병원에서요. 민지가 10월에 응급실로 왔었어요. 발목 삔 것 때문에.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네. 치료해주고 연락처 받았어요. 그리고 연락했죠. 도연은 메모를 적었다. 12월 23일 밤 한비타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민지 씨 만났죠? 강민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CCTV에 찍혔어요. 그날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강민우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기로 했어요. 민지가 준호한테 완전히 정리하고 저한테 오겠다고. 정리요? 준호가 아직도 민지를 못 잊어 하더래요. 계속 연락하고 편지 보내고. 민지가 부담스러워했어요.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편지요? 네. 손으로 쓴 편지. 일주일에 2번씩 보냈대요. 도연과 박민수가 눈을 마주쳤다. 서준호가 보낸 편지. 민지 집에서 발견된 14통. 하지만 포렌식 결과 그 편지들은 민지 사망 후에 쓰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강민우가 말하는 편지는 뭔가? 도연은 물었다. 그 편지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민지가 말로만 했어요.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버렸을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민지 씨 만났습니까?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요? 민지한테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 없고. 그래서요? 걱정돼서 아파트로 갔어요. 근데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차가 있더라고요. 노란 테이프 쳐져 있고. 그때 알았어요. 민지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은 잠시 기다렸다. 몇 시에 가셨습니까? 밤 11시쯤이요. 당직 끝나고. 누군가 봤습니까? 경찰 몇 분 봤어요. 근데 들어가진 못했어요. 박민수가 당시 현장 기록을 확인했다. 12월 24일 밤 11시 3분. 민간인 1명 현장 접근 시도. 신원 확인 후 통제선 밖으로 안내. 기록에 이름은 없었다. 도연은 다시 물었다. 12월 26일 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셨죠?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CCTV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그래서 제 이름을 도용했습니까? 강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계속했다. 신분증 위조했죠? 서명도 위조하고. 죄송해요. 왜 그랬습니까? 경찰이 아니면 안 준다고 해서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경찰 신분증 양식 받아서 만들었어요. 불법입니다. 알아요. 근데 꼭 보고 싶었어요. 강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민지 죽인 사람 준호 아니에요. 도연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지가 그랬어요. 준호는 절대 폭력적이지 않다고.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에요. 강민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CCTV 봤어요. 12월 24일 밤 11시 반쯤 민지 집 앞에 누군가 왔어요.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구였습니까? 모르겠어요.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근데 민지 초인종 눌렀어요. 그리고 민지가 문 열었어요. 그 영상 어디 있습니까? 강민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요. 제가 복사했어요. 도연은 USB를 받았다. 이거 왜 진작 제출 안 했습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불법으로 얻은 거잖아요. 신분증 위조하고. 그래서 익명으로 보낸 거군요. 경찰서로.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며칠 지나도 수사 진행 소식이 없어서 직접 오신 거예요. 도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강민우 씨, 신분증 위조와 공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수사 협조를 고려해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모든 정보는 즉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6. 12월 24일 밤 11시 32분. 경찰서로 돌아와 도연은 강민우가 준 USB를 재생했다. 한빛아파트 복도 CCTV-12월 24일 23만 2815. 복도는 조용했다. 민지의 집 앞 1502호. 아무도 없었다. 23만 3142.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누군가 나왔다. 검은 패딩, 모자, 마스크, 체격은 보통, 키 170cm 후반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사람은 1502호 앞으로 걸어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마이너스. 기다렸다. 10초. 문이 열렸다. 민지가 나왔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 머리는 묶지 않았다. 민지와 그 사람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민지가 문을 닫았다. 23만 3208.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도연은 화면을 멈췄다. 23시 32분. 서준호가 민지와 통화를 시작한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민지 집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박민수가 말했다.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겠네요. 체격 봐요. 준호랑 비슷해요. 키도 비슷하고. 도연은 되감기를 눌렀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순간을 다시 봤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보였다. 자연스러웠다. 급하지 않았다. 마치 자주 오는 사람처럼. 도연은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 23만 4733. 문이 열렸다. 그 사람이 나왔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걸음걸이가 빨랐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불안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탔다. 문이 닫혔다. 23만 4,801.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들어간 시각 23만 3,208. 나온 시각 23만 4,733. 경과 시간 15분 25초. 15분.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박민수가 물었다.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해 볼까요? 1층 로비도. 그래야죠. 도연은 관리사무소에 다시 연락했다. 1시간 후 추가 영상이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CCTV -12월 24일 23만 3,135.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15층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각도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보였다. 장갑을 끼고 있었다. 검은색 가죽 장갑. 23만 4,755. 15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1층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장갑은 여전히 끼고 있었다. 1층 로비 CCTV -12월 24일 23만 4,842.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로비를 가로질렀다.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주차장 CCTV를 요청했다. 30분 후 영상이 왔다. 지하 주차장 CCTV -12월 24일 23만 4,915. 비동 입구로 들어왔다. 차로 걸어갔다. 검은색 세단. 현대 그랜저. 번호판이 보였다. 12가 해시태그.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출구로 향했다. 23만 5,003. 차단기를 통과했다. 나갔다. 도연은 번호판을 확대했다. 12가 3,847. 박민수가 차량 조회를 돌렸다. 2분 후 결과가 나왔다. 차량 소유주 서준호. 차종 현대 그랜저. 색상 검정. 번호 12가 3,847. 침묵이 흘렀다.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준호 차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준호. 그는 11시 15분에 회사에 들어갔다. CCTV에 찍혔다. 새벽 2시에 나왔다. 그것도 CCTV에 찍혔다. 하지만 11시 32분 그의 차는 민지 집 주차장에 있었다. 그리고 11시 50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불가능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는 없었다. 7. 비상계단의 비밀. 도연은 회사 CCTV를 다시 확인했다. 강남 IT 빌딩 CCTV -12월 24일 23만 1,533. 서준호 입장. 엘리베이터 탑승. 7층 버튼. 1만 5,847. 서준호 퇴장. 엘리베이터 하차. 1층 로비 통과. 출구로. 중간 시간은 없었다. 11시 15분부터 새벽 2시까지 준호는 회사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차는 민지 집에 있었다. 박민수가 말했다. 누가 준호 차를 몰고 간 거 아닐까요? 차 키는요? 준호한테서 빌렸거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공범이 있다는 건데 준호는 단독범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연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11시 15분. 준호가 엘리베이터에 탄다. 7층 버튼을 누른다. 문이 닫힌다. 잠깐. 도연은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확인했다. 준호가 7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문이 열렸다. 준호가 내렸다. 영상 끝. 도연은 다시 1층 로비 CCTV를 확인했다. 새벽 2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준호가 나왔다. 영상 끝. 뭔가 이상했다. 준호는 7층에서 내렸다.
새벽 2시에 1층에서 나왔다. 중간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탄 기록이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왔나? 계단. 도연은 비상계단 CCTV를 요청했다. 건물주에게 연락했다. 비상계단에 CCTV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화재 안전 규정 때문에 설치 안 해요. 그럼 비상구 출입문은요? 그건 있어요. 1층 비상구요. 영상 보내주세요. 12월 24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0분 후 영상이 도착했다. 1층 비상구 CCTV -12월 24일 23만 1822 비상구 문이 열렸다. 서준호가 나왔다. 검은 패딩, 모자, 마스크, 주차장으로 향했다. 23만 5417 비상구 문이 열렸다. 서준호가 들어왔다. 여전히 패딩, 모자, 마스크, 계단을 올라갔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11시 18분. 준호는 7층에서 내린 후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왔다. 비상구로 빠져나갔다. 주차장으로 갔다. 차를 몰고 민지 집으로 갔다. 민지를 죽였다. 11시 54분.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비상계단으로 7층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일했다. 새벽 2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당하게 퇴근했다. 완벽한 알리바이.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이 새끼가. 도연은 영상을 덮었다. 준호 다시 소환하세요. 8. 서준호의 두 번째 진술. 구치소 조사실. 서준호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도연은 영상을 틀었다. 비상구 CCTV. 11시 18분. 빠져나가는 준호. 11시 54분. 돌아오는 준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 물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 없어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회사에 있었다고. 거짓말 안 했어요. 회사에 있었어요. 11시 15분부터 새벽 2시까지. 중간에 나갔잖아요. 잠깐이요. 36분 동안이요. 그 시간에 민지 씨 죽였죠.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왜 그랬습니까? 준호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지가 다른 남자 생겼다고 했어요. 11월에. 강민우요? 네. 의사래요.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돈 많이 벌고. 민지는 그 사람한테 가겠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민지밖에 없었어요. 민지가 제 전부였어요. 근데 민지는 저 버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설득하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거예요? 네.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꾸 민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민지가 그 남자 만날 거라는 생각. 그 남자랑 크리스마스 보낼 거라는 생각. 미치겠더라고요.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나갔어요. 비상계단으로. CCTV 없는 거 알았거든요. 차 몰고 민지 집 갔어요. 그리고요? 초인종 눌렀어요. 민지가 문 열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왔냐고. 저는 그냥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민지가 뭐래요? 안 된대요. 이제 끝났대요. 그만 가래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근데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지가 막았어요. 나가래요. 소리 지르면 신고한대요. 그때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민지가 휴대폰 들더라고요. 정말 신고하려고. 그래서 제가 빼앗으려고 했어요. 민지가 피하고 저는 쫓아가고. 그러다가 부엌으로 갔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지가 냉장고 문 열었어요. 뭔가 집어 던지려고. 근데 그 순간 제 손에 프라이팬이 있었어요. 싱크대 위에 있던 거. 저도 모르게 휘둘렀어요. 얼마나 때렸습니까? 한 번이요. 한 번만. 근데 민지가 쓰러졌어요. 바닥에. 준호는 흐느꼈다.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는 당황해서 민지 흔들었어요. 깨어나라고.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민지를 죽였다는 걸.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울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도망치면 민지를 영영 못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민지 곁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편지 쓰고 통화 만들고. 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저는 민지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죽인 건 실수였어요. 저는 정말. 도연은 녹음을 멈췄다. 서준호 씨, 살인죄는 성립합니다.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9. 강민우의 증언. 같은 날 오후. 도연은 강민우를 다시 불렀다. 준호 자백했습니다. 강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민지를 죽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강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지가 12월 23일에 말했거든요. 준호가 무섭대요. 계속 연락하고 편지 보내고. 헤어졌는데도 못 놓는데요. 그런데도 문 열어줬어요? 민지가 착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나 봐요. 강민우는 눈물을 닦았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후회돼요. 도연은 서류를 정리했다. 앞으로 필요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우가 일어섰다. 문 앞에서 멈췄다. 형사님. 네. 준호. 형 얼마나 받을까요? 살인죄. 최소 15년.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민지도 조금은 눈 감을 수 있을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우는 나갔다. 10. 균열의 끝. 사건은 종결됐다. 서준호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준호는 항소하지 않았다. 민지한테 미안해서요. 항소하면 민지한테 더 미안할 것 같아요. 도연은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14통의 편지, 11분 18초 통화, 66장의 사진, 모두 사랑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균열이 있었다. 편지는 죽은 후에 쓰였다. 통화는 편집됐다. 사진은 일방적이었다. 사랑은 처음부터 깨져 있었다. 도연은 파일을 서랍에 넣었다. 표지에 스탬프를 찍었다. 종결. 박민수가 물었다. 형사님, 사랑이 뭘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사랑은 증거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증명돼요? 행동이요. 진짜 행동.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사건 봅시다. 3부 1. 163일 후 2026년 6월 5일 서준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된 지 163일이 지난 날 도연의 책상 위로 다시 우편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택배였다. 작은 상자. 발신인 없음. 수신인은 강남경찰서 형사과 이도현. 도연은 박민수를 불렀다. 또 왔네요. 뭐가요? 익명 택배요. 박민수가 다가와 상자를 살폈다. 에어캡으로 여러 겹 쌓여 있었다. 폭발물 아니겠죠?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종이 뭉치래요. 도연은 장갑을 끼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건 노트 한 권이었다. 검은색 양장 노트, A4 크기.
표지에 금박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지에게. 도연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 2025년 11월 3일. 민지야, 오늘 너를 처음 봤어. 응급실에. 발목 삔 것 때문에 왔다며? 아팠지? 치료해주면서 자꾸 내 얼굴을 보게 됐어. 아파하는 표정도 예뻐서. 연락처 받았어. 용기 내서. 전화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마이너스 민우. 두 번째 페이지. 2025년 11월 10일. 민지야, 전화했어. 너 놀랐지? 갑자기 의사가 전화한다고. 근데 받아줘서 고마워.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고 했는데 너 고민하더라. 남자친구 있다며? 괜찮아. 친구로 지내도 돼. 그래도 좀 아쉽긴 해. 마이너스 민우. 세 번째 페이지. 2025년 11월 17일. 민지야, 커피 마셨어. 너 웃는 거 보니까 심장이 이상해졌어. 내가 남자친구 얘기했지. 준호라고. 개발자래. 근데 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마이너스 민우. 도연은 페이지를 넘겼다.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5일. 날짜마다 일기가 적혀 있었다. 모두 민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2월 24일. 민지야, 오늘 너를 잃었어. 뉴스로 봤어. 너희 집 앞에 경찰차가 있는 거. 노란 테이프가 쳐진 거. 달려갔어. 근데 들어갈 수 없었어. 형사한테 물었어. 무슨 일이냐고. 그 사람이 말했어. 살인사건이래. 그때 알았어. 내가 죽었다는 걸. 준호가 죽였다는 걸. 너무 늦었어.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사랑했어. 마이너스 민우. 도연은 노트를 덮었다. 강민우의 일기였다. 박민수가 물었다. 왜 이걸 보낸 거죠? 모르겠어요. 도연은 상자를 다시 확인했다. 밑바닥에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꺼냈다. 흰 봉투.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 펼쳤다. 이도연 형사님께. 저는 강민우의 동료 의사입니다. 민우가 3일 전 자살했습니다. 응급실 당직 중 약물을 과다 복용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책상 서랍에서 이 노트를 발견했고 형사님께 전달해야 할 것 같아 보냅니다. 민우는 민지 씨 사건 이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책했고 우울증 약을 먹었고 결국 이 노트가 수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지막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이너스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이수진.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강민우. 죽었다.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자살이요? 그렇대요. 왜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다시 펼쳤다. 12월 24일 이후의 페이지들. 2025년 12월 25일. 민지야, 오늘 크리스마스야. 우리 만나기로 했었잖아. 근데 너 없어. 너 없는 크리스마스? 의미 없어. 마이너스 민우. 2025년 12월 30일. 민지야, 준호가 체포됐대. 뉴스에 나왔어. 살인죄래. 근데 이상해. 준호가 너를 죽였다는데 난 믿기지가 않아.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말했잖아. 준호는 착하다고. 절대 폭력적이지 않다고. 그럼 왜? 마이너스 민우. 2026년 1월 15일. 민지야, 재판 방청 갔어. 준호 봤어. 수갑 차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민지를 사랑했다고 말했어. 근데 민지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마이너스 민우. 2026년 2월 28일. 민지야, 준호 1심에서 18년 받았어. 항소 안 한대. 너한테 미안해서래. 18년. 너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데. 18년이 무슨 의미야? 마이너스 민우. 2026년 5월 10일. 민지야, 오늘 내 기일이었어. 6개월. 벌써 6개월이 지났어.
근데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없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한테 문자 보내고 싶어. 당직 끝나면 내한테 전화하고 싶어. 주말에 너랑 만나고 싶어. 근데 할 수 없어. 넌 없으니까. 마이너스 민우. 2026년 5월 31일. 민지야, 오늘 응급실에 한 환자가 왔어. 30대 여자. 교통사고. 머리를 다쳤어.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너랑 똑같은 상처였어. 치료하면서 자꾸 내가 떠올랐어. 이렇게 아팠을까? 이렇게 무서웠을까? 마지막 순간 뭘 생각했을까? 나를 생각했을까? 아니면 준호를? 마이너스 민우. 2026년 6월 1일. 민지야, 오늘 준호한테 편지 썼어. 왜 죽였냐고 물었어. 정말로 사랑했냐고. 사랑했으면 왜 죽였냐고. 탑장 올까? 마이너스 민우. 도연은 멈췄다. 준호한테 편지를 보냈다. 도연은 교도소에 전화했다. 서준호 수감자 최근에 편지 받은 거 있습니까? 담당자가 확인했다. 네, 있습니다. 6월 1일 도착. 발신인 강민우. 탑장 보냈습니까? 아니요. 탑장은 없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다. 박민수가 물었다. 더 있어요? 도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26년 6월 2일. 민지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매일 너 생각하고, 매일 후회하고, 매일 울고. 이게 삶이야? 차라리 너한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선 만날 수 있을까? 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미안해. 사랑해. 마이너스 민우.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강민우는 죽었다. 도연은 노트를 덮었다. 2. 교도소 면회. 도연은 서준호를 만나러 갔다. 서울구치소. 면회실. 투명 아크릴 너머로 준호가 앉았다. 163일 동안 더 수척해져 있었다.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도연은 수화기를 들었다. 준호도 수화기를 들었다. 형사님, 강민우 알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네, 죽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살했어요. 약물 과다 복용. 당신한테 편지 보냈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읽었습니까? 네. 뭐라고 썼습니까?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죽였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답하고 싶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죽였는지, 왜 그랬는지. 사랑했다며요. 네,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계속했다. 강민우도 민지를 사랑했어요. 당신보다 더. 알아요. 그 사람은 민지 죽고 나서 6개월 동안 살았어요.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준호는 흐느꼈다. 당신은요? 후회합니까? 매일이요. 그런데 왜 답장 안 했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쓰면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울었다. 형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18년 살면 돼요. 그게 속죄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도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준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3. 강민우의 장례식. 도연은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으로 갔다. 지하 1층. 사무실. 강민우. 빈소는 조용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병원 동료 몇 명, 친구 몇 명. 영정사진 속 강민우는 웃고 있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다. 도연은 분양했다. 저랬다. 그때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이시죠?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흰 가운,
이름표에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네, 이도현입니다. 노트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민우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어떡해요? 밤마다 악몽 꿨대요. 민지 씨가 나타나서 왜 못 지켜줬냐고 묻는 꿈. 이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당직 중에도 멍 때리고 환자 치료하다가 실수하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약은 먹었습니까? 네. 항우울제, 수면제. 근데 소용없었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도연은 영정 사진을 봤다. 가족은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 혼자였어요. 연인은요?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 씨 이후로 아무도 안 만났어요. 만날 수 없었대요. 민지 씨한테 미안해서.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수진은 계속했다. 6월 2일 밤 당직이었어요. 새벽 3시쯤 제가 휴게실 갔다가 민우를 발견했어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 없고 호흡 없고 옆에 빈 약병이 있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프로포폴피아로피오FOL이요. 마취제. 응급실에 있는 거. 한 병 전부 주사했더라고요. 살릴 수 없었습니까? 심폐소생술했어요. 40분 동안. 근데 안 돌아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기 전에 한마디 남겼어요. 뭐라고요? 민지야, 미안해라고. 도연은 숨을 멈췄다. 이수진은 흐느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4. 민지의 일기. 도연은 증거 보관실로 갔다. 민지의 유품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휴대폰, 지갑, 옷, 신발, 그리고 노트 한 권. 민지의 일기장이었다. 도연은 사건 당시 한번 훑어봤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일상, 회사 일, 친구들 얘기. 하지만 지금 다시 읽고 싶었다. 민지는 뭘 생각했을까? 준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민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도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2025년 10월 5일. 오늘 발목 삔 것 때문에 응급실 갔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셨다. 강민우라고. 잘생겼다. 연락처 달라고 했는데 준호한테 미안해서 안 줬다. 2025년 11월 3일. 민우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나중에 말하길 진료 기록에서 봤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목소리는 좋았다. 2025년 11월 10일. 민우 선생님이랑 커피 마셨다. 준호한테는 비밀. 그냥 친구로 만난 거니까. 근데 준호한테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요즘 준호가 너무 예민하다.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어디 갔냐고 묻고 누구 만났냐고 묻고. 피곤하다. 2025년 11월 17일. 민우 선생님한테 준호 얘기했다. 요즘 힘들다고. 준호가 너무 집착한다고. 민우 선생님이 그랬다. 힘들면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나도 생각은 해봤다. 근데 준호가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걱정된다. 2025년 11월 24일. 준호가 또 편지 보냈다. 손으로 쓴 편지. 예쁘긴 한데 부담스럽다. 일주일에 2번씩 보낸다. 전화도 하루에 5번. 문자는 10번 넘게. 숨이 막힌다. 2025년 11월 28일. 준호한테 말했다. 헤어지자고. 다른 사람 생겼다고. 준호가 울었다. 처음 봤다. 준호가 우는 거. 미안했다.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다. 준호의 사랑이 너무 무겁다. 2025년 12월 1일. 민우 선생님이랑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다. 행복하다. 민우 선생님은 준호랑 다르다. 나한테 집착하지 않는다. 내 공간을 존중한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 2025년 12월 8일. 준호가 계속 연락한다. 문자, 전화, 편지 다 무시했다. 근데 오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깜짝 놀랐다.
얘기 좀 하자고 했다. 거절했다.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준호가 무서웠다. 눈빛이 2025년 12월 15일 민우 선생님한테 말했다. 준호가 무섭다고. 민우 선생님이 그랬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사랑이 과한 거니까. 2025년 12월 23일 민우 선생님이랑 만났다. 주차장에서 포옹했다.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기로 했다. 준호한테 확실하게 정리하고 민우 선생님한테 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 기대된다. 2025년 12월 24일 아침. 오늘 준호한테 마지막으로 통화하려고 한다. 확실하게 끝내려고. 그리고 민우 선생님 만나러 가야지.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죽었다. 도연은 일기장을 덮었다. 5. 진실의 무게.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박민수가 물었다.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네. 어땠어요? 슬펐어요.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박민수가 커피를 건넸다. 형사님, 이 사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민지 씨 죽고 준호 잡히고 이제 민우까지 죽었잖아요. 그게 왜 이상해요? 세 사람 다 사랑 때문에 망가진 거잖아요. 도연은 커피를 마셨다. 박민수가 계속했다. 준호는 사랑이 집착이 돼서 살인까지 했고, 민우는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살했고, 민지는 두 남자 사이에서 죽었고, 그게 사랑이니까요.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사랑은 원래 무서운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한테 내 전부를 거는 거니까. 도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준호는 민지한테 자기 전부를 걸었어요. 민지가 떠나면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민우는요? 민우도 마찬가지예요. 민지한테 자기 전부를 걸었어요. 민지가 죽으니까 자기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럼 민지는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는 두 남자의 사랑 사이에서 숨을 못 쉰 거예요.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계속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준호는 사랑을 요구했어요. 나한테 사랑을 줘라고. 그게 집착이 된 거죠. 민우는요? 민우는 사랑을 줬어요. 근데 받을 사람이 없어졌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도연은 일어섰다. 이 사건은 끝났어요. 범인 잡혔고 판결 났고.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하죠? 정의는 구현됐지만 행복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6. 서준호의 편지. 일주일 후 도연의 책상 위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서준호 서울구치소. 도연은 봉투를 뜯었다. 이도연 형사님께 안녕하세요. 서준호입니다. 형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편지 씁니다. 강민우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형사님께서 면회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죠. 자살이라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민지를 죽이지 않았으면 민우 씨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 다 제가 죽인 겁니다. 형사님, 저는 18년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벌이 될까요? 오히려 도망치는 거 아닐까요? 감옥에 있으면 민지 생각 안 해도 되고 민우 씨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되니까. 이게 속죄일까요? 아니면 비겁함일까요? 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장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민지야, 미안해. 민우 씨, 미안해. 마이너스 서준호.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박민수가 물었다. 탑장하실 거예요? 아니요. 왜요? 할 말이 없어요. 도연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준호가 18년을 어떻게 살든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준호가 뭔가 깨달은 것 같지 않아요? 깨달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도연은 박민수를 봤다. 행동이요. 준호가 앞으로 18년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7.
1년 후 마이너스 크리스마스 이브. 2026년 12월 24일. 민지가 죽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도연은 한빛아파트를 찾았다. 민지 집 앞. 1502호. 현재는 빈집이었다. 유족도 없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1년 전을 떠올렸다. 냉장고 문이 열려있던 부엌. 바닥에 누워있던 민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던 준호의 목소리. 모든 게 1년 전이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남자가 물었다. 경찰입니다. 이도현 형사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형사님이시구나. 전 민지 삼촌이에요. 유일한 가족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도연은 인사했다. 민지 삼촌은 1502호 문을 바라봤다. 1년이네요. 네. 빨리도 지나갔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민지가 없다는 게. 삼촌은 꽃다발을 문 앞에 내려놓았다. 형사님, 준호. 잘 지내나요? 모르겠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니까요. 18년이죠? 네.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18년. 민지는 32년밖에 못 살았는데.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삼촌이 물었다. 형사님, 제가 준호를 용서해야 할까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민지가 준호를 용서했을까? 아니면 평생 원망했을까? 도연은 민지의 일기를 떠올렸다. 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사랑이 과한 거니까. 민지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죠. 삼촌은 눈물을 닦았다. 착해서 준호를 끝까지 거절 못하고 문 열어주고 결국.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삼촌은 꽃다발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섰다. 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범인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삼촌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남았다. 꽃다발을 내려다봤다. 흰 국화, 추모의 꽃, 8. 교도소 상담 기록. 2027년 6월 5일. 서준호 복역 1년 6개월 차. 교도소 상담 기록. 상담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 그냥요. 상담사 그냥이요? 준호 먹고 자고 일하고. 매일 똑같아요. 상담사 민지 씨 생각 많이 하세요? 준호 침묵. 매일이요. 상담사 어떤 생각하세요? 준호 미안하다는 생각. 후회된다는 생각.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상담사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준호. 민지를 보내주고 싶어요. 상담사 보내준다? 준호 네. 민지가 떠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보내줬어야 했어요. 붙잡지 말고. 상담사 그때는 왜 못 보내줬어요? 준호 무서웠어요. 민지 없으면 제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상담사 지금은요? 준호 침묵. 지금은 제가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이미 사라졌으니까. 상담사 살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준호 아니요. 그냥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담사 앞으로 16년 반을 어떻게 살 건가요? 준호.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요. 상담사 출소 후 계획은요? 준호 없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상담사 왜요? 준호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담사 경고 준호 씨 자해나 자살 생각 있으세요? 준호 아니요. 근데 살고 싶지도 않아요. 상담사 그럼 뭐예요? 준호 그냥 존재하는 거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상담사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 네. 상담사 충분한 벌인가요? 준호 침묵. 아니요. 평생 살아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상담은 그렇게 끝났다. 상담사는 기록 마지막에 메모를 남겼다.
우울 증상 심화, 지속 관찰 필요, 자살 위험도 중. 9. 도연의 퇴근길. 2027년 12월 24일, 2년째 크리스마스 이브. 도연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맥주 한 캔을 샀다.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수였다. 형사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서준호요. 도연은 멈춰섰다. 준호가 왜요? 자살 시도했대요. 교도소에서. 언제요? 오늘 아침. 면도날로 손목 그었대요. 발견돼서 살았지만. 도연은 숨을 멈췄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교도소 의무실이요. 상태는 안정적이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크리스마스 이브. 2년 전 이날 민지가 죽었다. 1년 전 이날 민지 삼촌이 꽃을 놓았다. 그리고 오늘 준호가 스스로를 죽이려 했다. 도연은 맥주캔을 땄다. 마셨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10. 에필로그 마이너스 사랑의 증거. 2030년 12월 24일. 민지가 죽은 지 5년째 되는 날. 도연은 더 이상 강남경찰서에 없었다. 승진해서 서울경찰청 강력부로 옮겼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한빛 아파트를 찾았다. 습관처럼 1502호 앞. 여전히 빈집이었다. 문 앞에는 꽃이 놓여 있었다. 누가 놓았는지 몰랐다. 민지 삼촌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도연은 그 옆에 자신이 사온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돌아보니 박민수가 서 있었다. 민수 씨도 왔어요? 네. 해마다 오거든요. 형사님도 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박민수도 꽃을 내려놓았다. 준호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선정됐대요. 그래요? 작업장에서 제일 성실하대요. 말썽도 안 부리고. 근데 표정이 없대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 없대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민수가 계속했다. 형사님, 준호가 진짜 반성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왜요? 반성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도연은 꽃을 바라봤다. 준호가 18년을 어떻게 살든 그건 준호의 몫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근데 형사님은 왜 해마다 여기 오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잊지 않으려고요. 민지 씨를요? 아니요. 이 사건을요. 도연은 박민수를 봤다. 우리가 증거를 찾고 범인을 잡고 정의를 구현했지만 행복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 잘못인가요? 아니요. 범죄의 본질이에요. 도연은 돌아섰다. 범죄는 결과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남겨요.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 민지 씨, 준호, 민우 모두 상처투성이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이제 갑시다. 할 일 다 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사건 번호 2025-1만 2345. 사건명 유민지 살인사건. 상태 종결.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 사랑의 증거. 14통의 편지 사진. 11분 18초 통화 녹음 파형. 66장의 커플 사진. 모두 사랑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이었다. 아니, 거짓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 준호만의 사랑. 민지의 사랑은 없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다. 책장에 꽂았다. 종결된 사건들. 그중 하나가 될 뿐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준호는 아직 13년을 더 살아야 했다. 민지 삼촌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강민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야기는 계속됐다. 도연은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모든 걸 덮는 눈. 하지만 덮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봄이 오면 다시 드러났다. 상처는 그렇게 남았다.
최종 사건 보고서. 사건명 유민지 살인사건. 발생일 2025년 12월 24일. 피해자 유민지 32세, 여, 회계사. 가해자 서준호 28세, 남, 개발자. 사인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판결 징역 18년. 관련 사망자. 강민우 33세, 남, 의사 -2026년 6월 2일 자살. 특이사항.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후 알리바이 조작 시도, 연례통의 손편지, 통화 녹음 편집, CCTV 회피 등 치밀한 계획, 사랑의 증거로 위장한 범행 은폐. 수사 담당. 주 수사관 이도현 형사, 보조 수사관 박민수 형사. 결론.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으나 피해자 복구 불가능. 가해자 심리 상태 지속 관찰 필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기록 보관 연구. 담당자 서명 이도현. 날짜 2030년 12월 24일. 마지막 문장. 도현은 보고서를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사랑의 증거는 증거가 아니었다. 사랑의 증거는 범죄였다.